안녕하세요. 오늘은 19장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의 이동에서는 첫 번째로 평행이동, 두 번째로 대칭이동, 세 번째로 대칭이동을 이용한 최단거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도형의 이동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점의 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두 번째로 도형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점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일단 점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어떤 a, b라고 하는 부분을 1,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만약에 1만큼 이동을 했다. 이렇게 변화를 줬을 때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되냐면, 좌표 평면상에서 우리가 x축, y축이 있을 때 a, b라고 하는 이 점의 위치가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렇게 이동해서 만들어진 점의 위치가 a 더하기 1, b 더하기 1 이러한 식으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점의 이동에 대해서는 x의 변화값에다가 y의 변화값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대입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점의 위치인 P의 x, y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점의 위치를 생각을 해보면 x, y에 대해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x 더하기 a 있는 그대로 점에 대해서 이동한 값만큼을 더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1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되는지, x가 3에서 3-1,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니까 y축 방향으로 2만큼이니까 2 더하기 2 있는 그대로의 값을 더해주면 2,4로 이동을 하겠죠. 쉽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는 그 앞에 있는 부분은 이 3,2라는 점이 어떻게 이동하는가 였는데 이번에는 3,2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씩 평행을 이동을 했을 때 마이너스 1,4로 이동하겠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순서를 3,2라고 하는 이 점의 좌표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을 이동을 했다. 그러면 3 더하기 a, 2 플러스 b.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두 점의 좌표가 얼마다? 그렇죠.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어떻게 움직인다?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4만큼, y축 방향으로는 이만큼 이동을 한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점의 이동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도형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도형하게 되면 우리가 직선도 있고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도 있고요. 여러 가지 도형들이 있는데 이러한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행 이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도형의 이동은 어떠한 것 대신에 어떤 문자 대신에 어떤 문자를 대입을 한다. 이 구조를 머릿속에다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어떤 부분 대신에 어떤 부분을 대입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도형 fx, y = 0이라고 하는 도형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을 이동을 했을 때 어떻게 변환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도형의 식이 fx, y = 0이 되는데 이 위에 있는 위의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할게요. 도형 위에 있는 점을. 자, a', b'를 할게요. 여기에 지금 a하고 b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a' 더하기 a,
B 프라임 더하기 B가 되겠네요. 그래서 변환되어 있는 요 식을 우리가 새롭게 라지 X, 라지 Y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따라서 A 프라임은 X 마이너스 A, B 프라임은 Y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A 프라임하고 B 프라임을 이 도형 위에 있는 점으로 우리가 나타냈기 때문에 따라서 원래 도형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A 프라임, B 프라임이 0이라고 하는 식이 만족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떤 식으로 유도할 수가 있냐면 F X 마이너스 A Y 마이너스 B 이퀄 0이다 이러한 식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결론이 원래 주어져 있는 도형에서 X 대신에 어떤 문제가 들어갔냐면 X 마이너스 A가 들어갔고요. Y 대신에 Y 마이너스 B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결론은 조금 전에 아까 뭐 대신에 뭘 대입한다 이 상황에서 X 대신에 X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을 했다. 그러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A를 대입을 하면 되고요. Y 대신에 Y 마이너스 B를 대입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가지고서 실제로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을 했을 때 직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자, 먼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을 한다. 그러면 X 대신에 뭘 대입한다? 그렇죠. X에 천천히 한번 선생님이 써보면 X 마이너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대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주어진 식에서 직선의 식은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K 플러스 3 X 더하기 3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8 이퀄 0이다. 이러한 식을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다시 한번 우리가 도형에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을 했다. 도형에 이동을 했을 때에는 X 대신에 X 마이너스 A를 대입을 하는 그 식을 이용을 해서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X 플러스 3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지금 이제 문제에서 묻는 바는 K에 관계없이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그렇죠. 항등식이죠. 항등식. 항등식 주인공을 K로 놓고 K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걸로 놓고 이렇게 0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모든 K에 대해 성립돼야 되니까 이쪽이 0이고 0이고 해서 고정점을 찾는 부분 K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자, 그러면 여기서도 정리를 한번 살짝 해볼게요. 주인공이 되는 K에 대해서 여기 K가 없는 부분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K가 있는 부분을 봤더니 X 플러스 3이 되고요. X 플러스 3. 그 다음에 이제 K가 없는 부분은 3X 마이너스 2Y. 3X 마이너스 2Y 되고 9에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뭔가 항등식이기 때문에 주어진 부분이 0이 되고 주어진 부분이 0이 돼서 실질적으로 따라서 X는 뭐다? 그렇죠. 마이너스 3이고요.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Y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따라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점이 K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으로 다시 한번 평행 이동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직선이 3x-4y-5 5 0이라는 직선이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 그랬더니 도형인 1하고 이렇게 접한다. 그랬을 때 A의 값을 한번 찾아보자. 자, 이 부분에서 먼저 우리가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는 부분을 식을 한번 써볼게요. X축 방향으로 A만큼이다. X 대신에 뭘 대입한다? 그렇죠. X-A를 대입을 한다. 그래서 X-A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5 이퀄 0이다. 이런 식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 이퀄 0이다. 이렇게 이런 직선의 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도형에서는 그림을 그려보면 x축이 있고
그 다음에 y축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3,2다. 그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1인 그런 원이니까 대략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요 직선은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렇게 접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a의 값을 구할 것이냐? 원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도형이 원이 접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 반지름하고 같다, 요 성질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인 1은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이 직선까지의 직선에서 중심의 좌표인 마이너스 3,2까지의 거리의 값이니까 여기다가 절대값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2 마이너스 5 이퀄 5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정리를 하면 이쪽 부분이 5가 되는 거니까 5는 절대값에 3a 플러스 22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쪽 부분을 정리를 하게 되면 따라서 3a 플러스 22는 5 또는 마이너스 5가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3분의 17 또는 마이너스 27이니까 마이너스 9, 이러한 식의 두 개의 값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점에 대한 대칭 이동, 점도 하나의 도형으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점의 대칭 이동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도형의 대칭 이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식에 대해서. 자, 그러면 먼저 도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먼저 한 점의 좌표를 P, Q라고 했을 때 이 P, Q라고 하는 점을 대칭 이동, 주어진 식에서 X축, Y축, 원점 X equal A, Y equal B, 그 다음에 A, B라고 하는 점, Y equal X, 그 다음에 Y equal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직선 내지는 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X축의 대칭을 하는 데 있어서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상황에서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P, Q를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P, Q라고 하는 점이 여기에 있다. 자, 그랬을 때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 되는데 요 점을 어디에? 요번에 X축에 대칭을 한번 시켜볼게요. 대칭 시킬 때는 항상 이렇게 수직 땡땡 이런 기호를 써주면 좋아요. 그럼 요 빨간색 점이 될 텐데 이 점의 좌표는 X의 값은 변함이 없고요. 그 다음에 Q의 값만 어떻게? 그렇죠. 마이너스 Q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이 P, Q라고 하는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이렇게 시키게 되면 이 Y의 값만 X축의 대칭이니까 Y의 값이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어떤 식으로 바뀐다? 그렇죠. P, 마이너스 Q라고 하는 점으로 바뀌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Y축으로 한번 대칭을 시켜볼게요. 이번에는 Y축으로 이렇게 대칭을 시키면 역시 수직 땡땡, 그 다음에 여기에 좌표는 같은 거리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P, Q로 이렇게 바뀌게 됐네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로 Y축에 이번에 대칭을 시키게 되면 무슨 값이 바뀐다? 그렇죠. X의 값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P, Q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원점을 한번 해볼게요. 원점은 이쪽으로 이렇게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그죠? 이쪽으로 해서 대칭이 되는 점이 X의 값도 바뀌고 Y의 값도 바뀌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로 바뀐다 이렇게.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새롭게 좌표축을 해서 자, X축이 있고
자, y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p, q라고 하는 점이 이렇게 있고요. 1사분면에. 그 다음에 x equal a라는 점을, 선을 이쪽에 있다고 해볼게요. a.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선에 대해서 이 점을 대칭을 시키면 역시 수직 땡땡. 그래서 이 위치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이때 y의 값은 변함이 없죠. 높이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x의 값만 변함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계산하면 되냐면 이 값은 이 두 개의 중점에 지금 a의 값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값의 중점이 a가 나오게끔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2a-p 이런 식의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a가 나오게끔.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2a-p, q로 바뀌는구나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y축에 대해서 대칭하는 건 좀 바로 한번 써볼까요? 자, 아까 x equal a에 대해서 대칭일 때는 y의 값은 변함이 없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변함이 없는 게 y에 대해서 y equal b에 대해서 대칭을 하니까 그렇죠. p 값은 변함이 없겠죠. p 값은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이 y의 값은 어떻게 바뀌냐면 2b-q 이런 식으로 바뀌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점에 대한 대칭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 부분은 사실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x equal a에도 대칭이 되고 그리고 y equal b에도 대칭이 되게 되면 두 개의 동시에 이렇게 만족되는 요 점인 a, b의 대칭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변화가 생기는 이쪽 부분에서 2a-p, 2b-q다 이러한 식으로 바뀌게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y equal x 이것은 y equal x라고 하는 어떤 직선의 방정식의 대칭인 부분이 되는데 이때는 x하고 y가 같은 값이 되기 때문에 쉽게 q, p다 이러한 식으로 바뀔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p하고 q를 바꾸면서 마이너스 q와 마이너스 p로 이렇게 바뀐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암기한다는 게 보다는 좌표 평면상에서 x축, y축의 대칭일 때 점이 어느 쪽으로 움직여서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부분만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공식 점의 대칭 이동도 살펴볼 겸 해서 예를 들어서 2,-1을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대칭 이동을 한번 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2,-1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부호가 서로 바뀌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2,1이다. 이렇게 바뀌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점 대칭도 한번 선생님이 해봤어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이 부분은 점 대칭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x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지금 2,-1이 여기에 있어요. 2,-1이 있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요 점을 어디에 대칭을 시킨다? x equal 1. 그 다음에 y 값이 3인. 자,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해서 수직 2등분점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나타내는 요 점의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점의 위치는 이 x값의 이 두 값의 평균값이 1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 점의 위치를 p라고 이렇게 했을 때 x의 값이 얼마가 그렇죠 0이 돼야 되겠죠. 그죠? 왜 그러냐면 0 더하기 이놈의 x값이 지금 2가 되니까 요거에 2를 나눴을 때 중점에 해당되는 요 점의 x좌표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죠? 요런 값이 나오려니까 x값이 얼마다? 0이 되겠네요. 자, 그죠? 자, 그 다음에는 y값이
요 3이 나오려고 하면 이 점의 값은 얼마가 된다? 그렇죠. 요게 지금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이 값에 해당되는 이 y의 값을 두 개의 평균 값인 3이 나오려고 하면 이 3이 나오려고 하면 두 개의 합이 6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위에 있는 네모와 요 마이너스 1의 합이 6이 나오게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 된다? 그렇죠. 따라서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0,7이라고 하는 점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한 점을 이제는 직선에 대칭 이동시키는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좌표 평면에다가 표시를 해보면 x축, 자, 이렇게 y축이 있어요. 그 다음에 y 콜 2x니까 1,2가 있고요. 대략 그림을 그리면 이러한 직선이 되고 1,1은 여기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점을 1,1이라고 하는 요 점을 이 y 콜 2x에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수직 땡땡 2등분을 한 요 점의 좌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1이고 그 다음에 p의 좌표를 a, b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식을 어떻게 해서 만들 거냐면 첫 번째로는 수직 땡땡에서 수직 관계, 수직 직선에서 수직이다. 그러면 뭘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즉, 요 점의 좌표를 a라고 이렇게 했을 때 ap와 y 콜 2x가 서로 수직 관계에 있다. 요 관계식에서 식을 하나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땡땡 요 점과 이 점의 중점이 y 콜 2x를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두 번째에서 중점에 해당되는 2분의 a 더하기 1 2분의 b 더하기 1이 어디를 지난다? 그렇죠. y 콜 2x라고 하는 요 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해서 식 두 개를 만들어서 a 값하고 b 값을 계산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을 가져와서 일단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AP의 기울기, AP의 기울기는 A-1분의 B-1,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그 다음에 곱하기 2는 얼마다? 그렇죠,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따라서 2B-2는 1-A다. 이러한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A는 3-2b다. 이러한 식의 조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요 두 x좌표, y좌표가 이 y콜 2x 선상에 있기 때문에 저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2분의 b 더하기 1은 2배 2분의 a 더하기 1이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따라서 b 더하기 1은 2a 플러스 2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b는 얼마다? 그렇죠. 이런 값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요 위식하고 아래식을 연립을 해서 a 값을 먼저 찾아보면 a는 3-4a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여기다가 2배를 갖다 해주면 그러니까 따라서 a는 얼마다? 그렇죠. 5분의 1이다. 이렇게. 자, a 값이 나왔으니까 b 값도 이제 나오겠죠? a 값이 5분의 1이니까 5분의 얼마다? 그렇죠. 7이 되겠네. 이렇게. 자,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1,1을 y 콜 2x에 대칭한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 5분의 1,5분의 7이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점을 하나의 점을 어떤 직선에 대칭을 시킬 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 A라는 점을 대칭을 시킬 때는 수직 땡땡이다. 이렇게. 그래서 P의 좌표를 찾을 때 기울기, 기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에서 식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중점이 이 특정한 직선 위에 있다 해서 식 하나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식 두 개를 만들어서 A값, B값을 찾으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할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사용이 많이 되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듣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자, 이번에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형을 대칭을 시킬 때에는 뭐 대신에 어떤 문자를 대입을 한다, 이 관점을 항상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면,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만약에 X축의 대칭이다 그러면 아까도 나왔었지만 어떤 점에 대해서 이 도형이 이제 이쪽에 있는데 그 도형도 점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점의 하나가 어디로 간다? 이 반대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죠? X축의 대칭을 하게 되면 무슨 값이 바뀌냐면 y의 값이 q다 그러면 y의 값이 마이너스 q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X축의 대칭이다 그러면 어떤 문자 대신에 어떤 것을 대입을 하냐면 y 대신에 뭘 대입을 한다? 그렇죠. y 값이 마이너스 y로 바뀌는 요 아래로 이렇게 대칭돼서 내려가게 되니까 이런 상태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자, X축의 대칭은 뭐 대신에? 그렇죠. x 대신에 뭘 대입을 한다? 그렇죠.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x일 때 y가 바뀌고 y일 때 x가 바뀌겠죠. 그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x축의 대칭이면 y 값이 반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y 값이 마이너스로 바뀌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원점 대칭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원점이니까 x 값하고 y 값이 둘 다 바뀌겠죠. 그래서 x 대신에는 마이너스 x, y 대신에는 마이너스 y를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식을 하나씩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써볼게요. 그럼 주어진 식이 fx, y = 0이라는 도형이 있으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어떻게 바뀐다? 그렇죠. x, 마이너스 y = 0이다. 이러한 식으로 바뀌겠죠. 그죠? 자, 아까 마이너스 x, y축의 대칭일 때는 x 대신에 뭘 대입한다? 그렇죠.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고 했으니까 f 마이너스 x, y = 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원점의 대칭일 때에는 fx도 바꾸고 y도 이렇게 바꿔서 식을 만든다.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앞에서도 했었지만 x = a라고 하는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일 때에는 어떻게 갔냐? x 대신에 뭘 대입을 한다? 그렇죠. e-x를 대입을 해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아까 점에서도 살짝 얘기를 했지만 조금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여기다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x축하고 이렇게 y축이 있을 때 여기가 지금 a가 이렇게 있어요. a가 있어서 이게 x = a라고 하는 요 직선에 대해서 이쪽에 있는 이러한 도형이 이쪽으로 이렇게 대칭이 되게끔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아까 점 대칭 했을 때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도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각각의 하나의 점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체크를 해보면 돼요. 그래서 점 대칭을 일반적으로 모든 점에 대해서 같은 대칭 이동을 시키면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 요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예를 들면 p, q라고 했을 때 x = a에 대칭하게 되면 이 y의 값은 변함이 없고요. 그죠? y의 값은 그대로 q로 됐는데 x의 값이 요 값에 대해서 같은 거리만큼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점의 중점이 a가 나도록 하는 점으로 대칭 이동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어떻게 했어요? 요 부분에 2배가 되고 마이너스 p 이러한 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바로 선생님은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요 점의 좌표를 x, q라고 해볼게요. q의 위치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p 더하기 x의 중점이 a가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따라서 p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2a-x다. 이러한 식의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지금 x의 값이 p가 되기 때문에 이 x를 바꾸게 되면 2a-x가 되는 거예요. 이 구조가 나오는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x = a의 대칭이 되면 x 대신에 뭘 대입을 한다? 그렇죠. 2a-x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 쓸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두 개를 더해서 요 x가 사라지게끔 하고 2로 나눴을 때 a가 나오게끔, 그러니까 2a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정리를 해두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식은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렇죠. f x 대신에 2a-x가 되고
y 이퀄 0이다 이렇게 바뀌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y 이퀄 b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빨리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y 대신에 그렇죠. 이제는 조금 빠르게 할 수가 있겠죠. 2b 마이너스 y가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식 자체는 x의 좌표는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2b 마이너스 y 이퀄 0이다 이러한 식이 되겠네요. 자, 그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나 더. 이번에는 이제 점에 대해서 대칭. 자, 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x 이퀄 a와 y 이퀄 b가 동시에, 만족이 되도록, 동시에 대칭이 되도록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점 대칭이 되겠죠? 그래서 x 대신에는 뭘 대입을 한다? 그렇죠. 2a-x, y 대신에는 2b-y를 대입한 식인 f, 2a-x, 2b-y 이퀄 0이다 이렇게 가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 자,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은 x하고 y를 살짝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x 대신에 y, y 대신에 x를 대입을 한다. 그래서 따라서 식은 f, y, x 이퀄 0이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y 이퀄 마이너스 x니까 요 마이너스를 서로 엇갈리게 해서 마이너스 y, y 대신에는 마이너스 x. 그래서 따라서 f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이퀄 0이다. 이러한 식의 변환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 대신에 뭘 대입을 한다.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서 머릿속에 숙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밑에다가 지금 y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k에 대한 대칭 이동은 공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거냐면 이쪽 부분 y 이퀄 플러스 x, y 이퀄 마이너스 x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선생님이 살짝 설명을 갖다 조금 하도록 할게요. 자, 원리만 설명을 할게요. 왜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에 대해서만 그걸 공식화할 수가 있는지. 자, 우리가 지금까지에서는 공식화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 y 이퀄 x와 y 이퀄 마이너스 x에는 공식화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용을 할 건데 이러한 도형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지금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인데 예를 들면 1인 걸 한번 해볼게요. 요걸 y 이퀄 x 플러스 2다 이러한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원리로 갈 거냐면 우리가 y 이퀄 x에 대한 대칭은 공식으로 이미 알고 있으니까 요 부분을 평행 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평행 이동할 거냐면 y 이퀄 x로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할 거예요. 이쪽 부분을 이쪽으로 이렇게. 물론 x축, y축으로 해서 이렇게 평행 이동할 건데요. 그러면 주어져 있는 이 그림도 똑같이 이렇게 이동을 할 거예요. 이쪽도 같은 평행 이동으로. 그죠? 요 직선이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도형도 이쪽으로 평행 이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뭘 할 거냐? 공식을 이용을 해서 이게 y 이퀄 x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대칭을 시킬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 거꾸로 원래대로 이렇게 되돌려 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도 이쪽으로 이렇게 따라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고 있는 이 까만색의 대칭에 해당되는 이러한 대칭인 그림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평행 이동시키고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 평행 이동시키는 그 과정 자체가 공식화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y 이퀄 x 플러스 2의 대칭이다 그러면 y는 x 플러스 2니까 y 대신에 x 더하기 1을 대입을 하면 돼요. 자, 요 흐름은 평행 이동시켜서 이 공식화할 수 있는 그 과정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x는 y-2가 돼서 요 변환이 x 대신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만약에 fx, y 이퀄 0이라고 하는 도형이 y 이퀄 x 더하기 2에 만약에 대칭이 되는 도형은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하게 되면 공식화할 수가 있는데 x 대신에 x는 y-2니까 y-2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y 대신에 y는 x 플러스 2가 돼서 x 플러스 2 이퀄 0이다. 이렇게 공식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알아두면 문제에서 접근할 때 조금 효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선생님이 정리를 해서 그 기본적인 어떤 아이디어만 살짝 설명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도형의 대칭이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원의 방정식을 대칭이동한 상태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할 때, 자, 도형에 대해서 대칭이동할 때는 뭘 한다? 다시 한번 뭐 대신에 뭘 대입을 한다. 이 개념을 항상 머릿속에다가 갖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있기 때문에 x값하고 y값이 바뀌는 부분이죠. 아직 익숙치 않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쪽이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 되니까 x값하고 y값의 부호가 플러스 쪽이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바뀌는 상태니까 x 대신에 뭘 대입한다? 그렇죠. 마이너스 x. y 대신에 뭘 대입한다?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정리만 해볼게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y 플러스 4의 제곱은 얼마다? 그렇죠. 9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을 좀 제곱이니까 양수를 이렇게 바꾸면 따라서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9다. 이렇게 대칭을 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점에 대해서 대칭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a, b에 대해 점 대칭.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함수할 때도 많이 등장하는 소재니까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변환을 하고 뭘 대신에 뭘 대입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좀 알도록 할게요. 자, 2a-x를 대입한다고 그랬죠. 두 개의 값의 평균이 a가 나오도록 하려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상쇄되게 만들고 요거의 2배가 돼야지 2로 나올 때 a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y는 같은 방법으로 2b-y를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x 대신에 2a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2b 마이너스 y 플러스 4의 제곱은 9다.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x축의 대칭. 자, x축의 대칭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x축, y축에 있는데 x축 대칭이다. 그럼 뭐가 바뀐다? 그렇죠. y의 값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신에 뭘 대입한다?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을 한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y 플러스 4의 제곱은 9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따라서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9다. 이런 식으로 대칭 이동을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y축도. 자, 이번에는 y축 대칭이니까 뭐 대신에 뭘 대입한다? 그렇죠. 이번에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y 플러스 4의 제곱은 얼마다? 여기는 지금 플러스죠. 이 식에다 대입하니까 9다.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4의 제곱은 9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얘는 이제 원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도 할 수도 있어요. 원의 방정식은 항상 중심하고 반지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 일반적인 도형에 대한 변환을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이 중심의 좌표인 3,2-4를 주어져 있는 원점이나 이 a, b, x축,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먼저 하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떤 값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새로운 원, 그러니까 원을 이동을 시켰는데 갑자기 원이 직선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다른 대칭 이동시킨 원의 중심의 좌표가 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반지름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그래서 중심과 반지름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원의 방정식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원의 방정식의 어떤 특수한 상황을 이용을 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수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제 2번. 이번에는 y equal x-3을 이번에는 직선에 먼저 대칭을 하고 난 후에 봤더니 이러한 원의 넓이를 어떻게 한다? 2등분 한다더라. 이런 상태. 자, 그러면 일단은 식으로 대칭 이동을 먼저 시켜볼게요. 자, y equal x의 대칭이다. 뭐 대신에 뭘 대입한다? 그렇죠. x 대신에 y, 그 다음에 y 대신에 x를 대입을 한다.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식이 y equal x-3을 y equal x에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다? 그렇죠. x는 y-3이라고 하는 식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2등분한다. 자, 2등분하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자, 원이 있다. 자, 원은 누가 뭐래도 중심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나오면 항상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넓이를 2등분한다. 중심을 지나면 되겠네요. 직선을 하게 되면 중심을 지나는 상황이고 이 원의 둘레의 길이도 2등분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네요. 자, 그래서 중심을 지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직사각형이 있다. 직사각형도 예를 들면 넓이를 2등분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 그렇죠. 대각선의 교점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지나는 직선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리게 되면 항상 2등분이 되겠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더. 자, 그렇다면 직선 하나를 더, 직사각형 하나를 더 만들어서 요 1번 직사각형과 2번 직사각형을 동시에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은 어떻게 그릴 수가 있을까? 이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여기서도 교점에 해당되는 부분, 교점에 해당되는 두 부분을 동시에 이렇게 지나게끔 만들면 1번과 2번을 동시에 넓이를 2등분하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정리를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저 원의 중심인 어디를 지난다? 그렇죠. 2,a를 지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따라서 2는 y가 a니까 a-3. 그래서 따라서 a는 얼마다? 5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자, 됐죠? 자, 이번에는 자, 대칭 이동과 그 다음에 평행 이동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맨 첫 번째 y equal x의 대칭 이동을 하자. 자, 그렇게 하고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일단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해볼게요. 어디에 대칭? y equal x의 대칭을 한번 시켜보자.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y equal x의 대칭 뭐 대신에 뭐다? 그렇죠.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대입하면 대칭 이동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x의 제곱 대신에 y의 제곱 더하기 여기다가 지금 y를 넣고 여기다가 x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4x 플러스 2 이퀄 0이다 이렇게. 자, x하고 y를 바꾼 거예요. 왜? y 이퀄 x의 대칭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어디에 대칭이다? 평행 이동이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제 평행 이동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대신에 뭘 대입을 한다?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대입하고요. y 대신에 그렇죠. y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대입을 해서 결론을 내려볼게요. 자, y 대신에 y 마이너스 2. 그래서 y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x 대신에 그렇죠.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y 마이너스 2 플러스 4의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퀄 0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이제 결론이 되는데, 뭐 정리를 해도 좋고, 그냥, 이대로 놔도 되는데, 그래도 조금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y의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자, 이쪽에서 마이너스 2y 플러스 4. 그 다음에 4x 플러스 4 플러스 2 이퀄 0이다. 이렇게. 그러면 최종적으로 따라서, 자, x의 제곱. 자, 여기 x의 제곱. 그 다음에 x쪽. 여기하고 여기에 있는데.
그래서 얼마다? 플러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y의 제곱. 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y. 그래서 마이너스 6y가 되겠고. 그 다음에 상수. 여기가 5가 되겠고, 9가 되겠고, 15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경우 천천히 하나씩 해주면 되겠죠. y 이퀄 x에 대칭 이동하고 그 다음에 평행 이동을 해서 나타난 도형의 방정식까지 찾아봤어요. 자, 이번에는 참고로 어떤 직선을 한 점에 대칭 또는 직선에 대칭시키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러한 직선에 대칭 이동시키면 어떠한 직선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일반적인 방법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림으로 일단 일반적인 방법을 먼저 설명을 하고 이 문제를 그냥 특수한 케이스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y 이퀄 x 플러스 2라고 하는 부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있고, 직선이 기울기가 2가 되니까 이러한 직선. 그래서 요 파란색의 직선을 2번 직선을 이쪽으로 1번 직선으로 이렇게 대칭을 시켰을 때 여기가 나타나는 요 직선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그 부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방법은 요 파란색에 있는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칭 이동할 때는 점의 대칭은 뭐 어떻게 한다? 그렇죠. 다시 한번 수직 땡땡. 그렇게 해서 식 두 개를 만든다고 그랬죠. 수직 관계에서 기곱이 마이너스 1이다. 요 놈의 자치를 라지 xy 이렇게 놓고요. 그래서 a, b하고 x, y 사이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요거. 그래서 즉 x 마이너스 a분의 y 마이너스 b 곱하기 이 빨간색의 기울기하고 수직관계 있으니까 2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서 식 하나를 만들고요. 두 번째는 뭐다? 그 교점의 요 중점, 요 두 개의 교점, 즉 중점, 그 중점이 어디에 있다? 직선 y 이퀄 2x 마이너스 1 위에 있다 해서 식 두 개를 연립을 해서 x와 y에 대한 관계식을 만들면 돼요. 요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자, 그런데 선생님은 그냥 조금 효율적인 방법을 일단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은 점 두 점을 알면 되니까 이 교점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즉 y 이퀄 x 플러스 2와 y 이퀄 2x 마이너스 1 사이의 교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교점 좌표를 구해볼까요? 그래서 가면 x는 얼마다? 그렇죠, 3이 되네요. 그때 y의 값은 5가 되네요. 그래서 교점의 좌표는 3,5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식을 이제 어디에서 구할 거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수직 땡땡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a, b로 가지 말고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중에서 계산하기 쉬운 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 점을 대칭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0,2를 갖다가 어디에 대칭? y 이퀄 2x-1에 대칭을 시켜 볼게요. 그렇게 해서 대칭되는 점의 좌표를 a, b라고 놨을 때 우리가 이 a하고 b의 값만 찾는다고 하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방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할 때도 a, b라고 하면 여기서도 이제 식을 두 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일단은 기울기의 곱 a-0분의 b-2 곱하기 2가 마이너스 1이다 해서 식 하나가 여기서 만들어질 거고요. 그래서 즉 2b-4는 마이너스 a다. 이렇게 여기서 식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 요 0,2와 a, b의 중점이 요 직선상에 있다. 이렇게 해서 식 하나를 만들었죠. 그래서 2분의 a, 2분의 2 더하기 b, 요 점이 이 직선상에 있다 해서 식을 계산해 보면 2분의 2 더하기 b는 2배의 2분의 a-1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2배를 이렇게 하게 되면 따라서 2 더하기 b는 a-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아까 여기서 나온 요 두 개의 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a니까 그냥 변변을 더해 볼게요. 그리고 이쪽으로 넘기면 4가 되고요. 0이 되고. 그러니까 따라서 b는 0이 되네요. 그죠? b 값은 0이 되고 b가 0이 되니까 a의 값은 따라서 a는 얼마다? 그렇죠. 4가 되겠네요. 그래서 4,0을 지나는 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직선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 3,5라는 점과 4,0이라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이기 때문에 따라서 y equal 4 빼기 4 마이너스 3분의 5니까 마이너스 5의 x 마이너스 4 이러한 직선이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마이너스 5x 플러스 얼마다? 20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직선의 방식을 계산할 수가 있겠어요. 됐죠? 자, 다시 한번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을 a, b라고 놓고 우리가 대칭 이동시킨 자취에 대한 좌표를 라지 x가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식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고 교점의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 해서 관계식을 이렇게 만들어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좀 특수한 케이스로 직선이 교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교점을 찾아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점, 직선은 점 두 개를 알면 되니까 나머지 하나의 계산하기 쉬운 점 아무거나 하나 찾아서 대입을 해서 이렇게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의 직선을 또 다른 직선에 대칭시키는 부분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직선을 하나의 어떤 점에 대칭 이동시키는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자,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어요. 그 다음에 1, 얘가 1이 있고 얘가 2가 있고 그래서 직선은 이렇게 되어 있고 1,1이라고 하는 점 A라는 점은 여기에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 위에 있는 임의의 점, 이 직선을 지금 이쪽으로 대칭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은 이쪽으로 갈 거고 뭐 여기에 있는 점들은 이쪽으로 갈 거고요. 그렇게 해서 대칭을 시키면 이러한 어떤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점을 A, B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관계식은 B는 2A가 될 거고요. 자취방정식 할 때는 한 문자로 고치지 않아도 계산하면서 식 세우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관계식만 만들어 놓고 그냥 A, B로 가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자취의 식, 요 파란색의 자취를 우리가 라지 x라고 하기로 했죠. 자취 방식 할 때는. 자, 그러면 이제 관계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2분의 a 더하기 x의 값이 1이 되고 2분의 b 더하기 y의 값이 얼마 된다? 그렇죠. 여기도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a와 x 사이의 관계식. 그래서 따라서 a는 얼마다? 그렇죠. 2x 마이너스 2a 2 마이너스 그죠? 2 마이너스 x b는 2 마이너스 y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주어져 있는 이 관계식에다가 이걸 대입을 하게 되면 2 마이너스 y는 2의 2 마이너스 x다.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y는 2x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조금 눈치가 있는 선생님 아까 점대칭에 대해서는 공식화할 수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공식화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면 뭐 대신에 뭘 대입한다? x 대신에 요 1이 나오게끔 해야 되니까 2배 곱하기 1 빼기 x. 그죠? y 대신에 2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대입을 한 게 사실은 요 식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직선에 대한 대칭과 점에 대한 대칭을 비교를 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